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옷이 당신에게 말을 걸다 라는 책입니다. 부제로는 Dress to Address 이렇게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김윤우 작가님이시고 출판사는 페이퍼스토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의 요소를 의식주라고 하죠. 이 순서대로 보면은 입을 옷, 먹을 음식, 그리고 잘 집이 있어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옷은 그래서 그런지 인간에게 있어서는 생존과도 직결되는 아주 필수적인 아이템입니다. 그와 동시에 특히나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어떤 상징성 같은 것을 갖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즐거움이 있듯이 멋진 옷을 입을 때 느끼는 그런 희열과 기쁨도 있습니다. 옷은 이렇게 우리 삶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책 옷이 당신에게 말을 걸다 에서는 이런 옷과 패션 그리고 스타일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분은 항상 옷과 함께 살아오신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집안적으로도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2대째에 걸쳐서 한복을 짓는 일을 하셔서 어릴 적부터 집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재단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고요. 저자 본인도 그런 영향이었는지 어릴 적부터 옷에 관심이 많아서 성인이 되고 영화업계에서 그 영화 관련 이제 스타일리스트 이런 일을 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많은 옷들과 또 그 옷을 입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옷이 하는 말을 듣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옷이 말을 한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저는 좀 신선했는데요. 옷은 나를 표현하는 제2의 자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같은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입는 옷에 따라서 그 옷을 입은 사람의 행동거지나 태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면 남자분들은 아마 이해가 아주 잘 되실 것 같은데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이라면 평상시에는 아주 깔끔한 정장을 입고 출퇴근을 하는 아주 반듯한 회사원들도 예비군 훈련에 동원돼서 예비군복만 입고 있으면 이상하게 흐트러지고 짝다리를 짚고 아무데나 주저앉고 모자도 좀 껄렁껄렁하게 이렇게 돌려 쓰고 그렇게 하품이 나오고 그럽니다. 옷이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예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아한 한복을 입었을 때와 아주 터프한 힙합 복장을 했을 때 아무래도 걸음걸이부터 왠지 좀 달라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쯤 되면 옷이 제2의 자아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 중에서 이 부분을 표현한 구절을 좀 읽어드리면 한복을 입으면 양반집 교수처럼 단아한 몸짓을 하게 되고 힙합 옷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건들건들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힙합 옷을 입고 우아하게 행동을 한다고 해도 힙합 소년의 이미지는 벗어던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내 생각과 감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고,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은, 그런 이야기였고요. 이 책에서는 옷 입기를 꾸미기가 아니라 가꾸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꿀 줄 아는 마음으로 옷을 입는다는 건 자신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낸다는 것은
자기 배려이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옷 입기 최고의 미덕 중에 하나로 조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화롭다라고 하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공감도 많이 가고 인상적이었던 부분인데, 이 조화는 하나로 통일시키는 어떤 획일화가 아니라 다른 것을 인정해주는 다양화에서 비롯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집어넣고 녹여서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용광로가 아니라, 이런 용광로가 조화로운 게 아니라 각각의 개성을 살린 상태로 한데 모여서 어우러지는 모자이크 같은 게 조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치워크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조각조각의 그 천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큰 무슨 이불이라든지 러그라든지 이렇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본문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용광로는 고유의 개성을 무시하고 다 뒤섞어서 하나로 만들어낸다. 용광로 스타일을 추구할수록 나의 개성은 없어지고 오로지 남는 것은 영원한 따라쟁이 습관이다. 반면에 모자이크 스타일은 개성이 살아있는 가운데 여러 개체가 한자리에 모여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작품이 되는 조화로움이다. 조화로움은 용광로가 아니라 더불어 아름다워지는 모자이크 같은 다양성의 존중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어떤 옷 입기에 대한 철학 중에서 저한테는 가장 인상적이었고 와닿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 사람들 옷 입기를 보면 저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만은 모두 다 똑같은 스타일, 굉장히 어떤 획일화된 정형화된 스타일, 그리고 유행하는 스타일, 또 유행하는 어떤 브랜드 이런 데에 확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때 학생들 사이에서는 노스페이스라는 상표가 교복처럼 된 적도 있었고, 요즘에는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얼마 전까지 겨울철이면 거의 10명 중에 9명은 롱패딩을 입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요즘에 무신사 스타일이라고들 부르더라고요. 무신사 스타일이라고, 거기서 이제 베스트셀러로 올라간 어떤 코디 스타일들이 길거리에 가면 똑같이 비슷하게 그런 스타일로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좀 그런 경향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행을 너무 타고 조금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튀는 거를 좀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신의 개성을 살리면서 조화를 이루는 옷 입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멋쟁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자는 이런 사람들을 옷 입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옷으로 자기다움을 창조하는 예술가에 가깝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다 다른 거죠. 사실은 기술이 아니라 옷 입는다라는 거는. 이거를 이 책 중에서는 책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베스트셀러 책들은 굉장히 많고 다양하죠. 고전 작가들도 그렇고. 근데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모두 다 훌륭한 글들을 써내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하지만 이 작가들이 각자의 문체가 다 다르듯이 결국에 옷 입기라는 것도 자기다움, 다시 말해 자신의 삶과 개성이 잘 드러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베스트셀러 작가의 책으로 옷 입기를 비유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맞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모두에게 어울리는 비법의 옷 입기, 이런 거는 없다라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도 철학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옷 입기가, 자기 생각과 철학을 잘 드러내는 정체성이 있는 옷 입기가 정말로 멋진 옷 입기고 패션이고 스타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도 이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 옷이 당신에게 말을 걸다, 이 책은
책 자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의 책이다. 이런 이미지를 받았고요. 물론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책의 내용도 패셔너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한 서너 장, 어떨 때는 한두 장에 한 번씩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거의 한 페이지에 전체를 활용해서 사진들이 실려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거죠. 거의 뭐 한 두세 장 건너 한 장씩은 사진이 실려 있는데, 그 사진들이 굉장히 또 스타일리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책의 세련된 느낌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사진이 한몫했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사진들이 많아서 책을 읽는 어떤 가독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책장이 술술 넘어갑니다. 한 읽다 보면 또 눈길을 끄는 멋진 사진들이 한 장씩 있고, 그냥 이 사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있다. 네, 이렇게도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을 좀 리뷰를 해보자면, 보통 패션에 대한 책이나 옷 입기에 대한 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기대를 하는 것들이 옷을 잘 입는 어떤 패션 노하우를 알려주는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책은 옷 입는 스킬이나 비법을 알려주는 책 계열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오히려 저한테 느껴지기로는 옷에 대한 철학을 논하는 철학서 같다라는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책을 읽고 쭉 읽어보시면 그래, 이렇게 옷을 입으면 좋겠구나 라는 개념은 잡히실 수 있지만, 뭐 아주 굉장히 세세한 스킬을 알려주는 책은 아닙니다. 어떤 흰 티에는 청바지를 받쳐 입으시고 이런 계열의 책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옷과 패션, 스타일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깊게 공감하며 이 옷 입기의 철학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저자분은 이런 스타일을 검진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스타일 검진 하는 지금 회사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옷과 패션, 본인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들에 대한 자신의 철학들을 이렇게 정리한 책이다, 네, 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고, 또 굉장히 책 자체가 스타일리시한 아주 세련된 책이다, 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책 읽는 재미가 있는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옷이 당신에게 말을 걸다. Dress to Address. 김윤우 지음. 페이퍼 스토리. 작가의 말. 옷 잘 입는다는 말. 내가 살아오며 가진 옷 입기에 관한 생각을 언젠가 글로 남겨보고 싶다는 희망이 있었다. 글쓰기에 대한 훈련이 안 된 내가 감히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큰 도전이다. 내 나름의 다양한 경험과 통찰이 또 한편으로는 진리는 아닐 수 있다는 것도 글 쓰는 작업을 꽤나 지난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을 쓰려는 이유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패션은 유행을 쫓아가지만 스타일은 자기다움을 찾아간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조물주가 만든 우리의 몸에 변형이 오지 않는 한 바지는 2갈래고 소매도 2개다. 신체학적 기본 패턴은 변할 리가 없고 변할 수도 없다는 것은 진리다. 그래서 우리는 패션은 돌고 돈다 라고 말한다. 스커트와 바지의 길이가 길어졌다가 짧아지고 와이드 팬츠에서 바지통이 좁아지다 못해 다리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레깅스가 패션의 정점을 찍기도 했다. 상의도 마찬가지다. 어깨선이 딱 맞았다가 어깨를 벗어났다가 가끔 갈 길을 잃기도 한다. 몸을 구겨 넣어야 할 정도로 타이트한 핏을 살리다가 몸이 2 서너 개 들어가도 될 정도의
와이드로 옷감을 아주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 옷의 기본과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스타일과 컬러 등 옷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변할 뿐이다. 과거를 빌려 현재를 팔고 있는 요즘, 엄마의 옷장으로 딸의 스타일이 살아나고 완성되기도 한다. 그 딸의 딸아이가 열어 젖히는 엄마의 옷장에는 어떤 옷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 아이는 어떤 기대를 품고 엄마의 옷장을 훔칠까? 밖에서 날아드는 유행을 따라가기 이전에 안에서 잠자는 나다움을 흔들어 깨워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 나만의 고유한 개성을 찾아보고 진정한 자기다움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의 진면목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일이 먼저이다. 내가 원하는 옷은 나다움을 드러내는 옷이다. 그래서 옷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진지하게 나다움을 표현해 줄 수 있는 패션 추구. 이런 노력 없이는 우리의 옷 입기는 늘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때가 되면 옛날에 유행하던 패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새로운 유행이라며 모습을 드러내지만 사실은 한때 유행했던 패션의 반복이다. 돌고 도는 패션의 흐름만 따라가게 되면 오히려 목적지 없이 표류하는 망망대해의 배와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 내가 중심의 자리를 잡고 구심력으로 세상의 패션을 끌어당겨 주체적으로 해석해야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패션의 원심력에 침몰당하지 않는다. 책을 쓰게 된 두 번째 이유는 트렌드에 숨겨진 지은이를 올바로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우치기 위해서다. 누군가에게는 죽고 못 살 트렌드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트렌드. 우리는 트렌드에 너무 민감하다. 하나의 트렌드가 나오면 그것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거기에 맞는 의식주 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된다. 시시각각 신출 귀몰하듯 다양한 트렌드가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려고 안간힘을 쓰며 트렌드의 마법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예를 들면 미투 운동이 정점에 달했을 때 부각된 키워드가 페미니즘이었다. 페미니즘을 패션으로 풀어보자면 여성의 자신감을 표현하고 여성이 편안함을 느끼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여성성을 소중하게 생각하자는 트렌드로 부각되었다. 하지만 페미니즘에 기반을 둔 트렌드는 그동안 유행했던 옷들을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감각적 성향에 맞게 재포장한 위장 전술에 불과했다. 짧은 미니스커트로 다리를 드러내고 타이트한 바지를 입는다고 해서 여성성이 두드러지는 게 아닌데 말이다. 페미니즘을 상업적으로 포장, 고객들의 심리에 달콤한 유혹의 가루를 뿌리는 것은 그들의 사명이고 그 유혹에 얼마나 흔들려 줄지는 온전히 우리들의 몫이다. 이처럼 트렌드는 세상 메시지로 포장, 고객이 뭔가를 사지 않으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처럼 강압적으로 소유 욕망을 충동질하는 자극제가 되기도 한다.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세상을 지배하고 군림하던 시대에서 다양한 트렌드가 동시다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나의 트렌드에 목숨 걸고 쫓아가는 시대는 저물었다.
이제는 저마다 개성을 강조하는 시대다. 개성을 유니크함, 다른 사람과 의도적으로 차별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나다움에 맞는 것인지의 여부이다. 트렌드를 맹목적으로 믿고 쫓아가 현혹될 것이 아니라 주목받는 트렌드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책을 쓰게 된 세 번째 이유는 안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흔히 옷을 입는다 라고 한다. 사실은 패션 업체와 디자이너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옷에 대한 나의 안목을 입는 것이다. 안목은 사물이나 현상의 진면목을 남다른 시각이나 관점으로 바라보는 독특한 시선이다. 안목은 책상에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옷 입기에 대한 안목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컬러의 옷을 디자인별로 입어보고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감각적으로 느껴보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는 남다른 식견이나 해안이 바로 안목이다. 안목이 없는 사람과 안목이 있는 사람의 차이는 한눈에 사물이나 현상의 핵심과 본질을 간파 가능한가의 여부다. 옷의 컬러, 소재, 패턴의 미묘한 차이가 사람과 만날 때 더욱 빛나 보이기도 하고 사람의 고유한 개성이 옷으로 잠식당하기도 한다. 옷의 어떤 요소가 누군가에게는 잘 어울려서 아름다움을 넘어 우아한 아우라를 자랑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그 사람의 독특한 자기다움을 희석하거나 탈색시키기도 한다. 안목은 바로 다양한 옷 입기를 통해 내 몸과 만나면서 일어나는 감각적 각성, 그 순간을 포착하는 기지이자 형언할 수 없는 직관적 통찰이다. 한때 패션 업체와 디자이너들이 만들어내는 신상품의 노예로 살던 때가 있었다. 언제부턴가 패셔니스타가 주류를 이루고 SNS를 즐기는 대중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패션 업체와 브랜드들도 입장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그들과 타협점을 찾기라도 하듯 상품을 두고 이것 봐, 이거 사가 아닌 협상 테이블을 펼쳐놓고 사회현상과 문화를 더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다양한 트렌드가 공존하는 가운데 브랜드들은 마치 선심을 쓰듯 여러 스타일과 다양한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몇 년 사이에 럭셔리의 연령대가 낮아짐에 따라 브랜드들이 고집하던 것을 내려놓기도 하고 스트리트 패션에 강한 디자이너를 영입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패션 업계 혁신의 바람이 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한두 가지 트렌드가 세상을 압도하고 주류로 군림하는 시대는 지났다. 아무리 럭셔리한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나의 안목으로 재해석되어 태어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면 그저 눈 요깃감이고 욕망을 부추기는 자극제에 불과하다. 옷에 대한 나만의 안목을 기르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입어보면서 착용감을 느끼고 내 몸을 통해 드러나는 핏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비슷하거나 혹은 나만 튀는 복장이거나 함께 앉아서 대화할 때 느끼는 동질감과 이질감도 미세한 감각적 차이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미묘함이 나를 자극하고 잠자고 있는 감각적 본성을 흔들어 깨울 때
옷 입기에 관해 나만의 안목이 눈을 뜨기 시작한다.